이번 주 월요일이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 날 야당이 제대로 실력 행사를 한 건데요. 앞으로 갈 길 먼 국회,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부결에 따른 후폭풍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치른 지 95일 만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임명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을 붙였는데 145대 145, 그리고 2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39명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당에서 대거 다수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죠. 이게 293명이 표결에 참석을 해서 과반이니까 147. 그런데 145표밖에 찬성이 안 나왔죠. 투표가 모자란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기들 과반 정도, 그러니까 40명 중에 한 20명에서 22명 정도가 찬성표 던진 걸로 안다라고 이제 그 주장했죠. 근데 근거는 없어요. 이게 카운팅을 해보면 잘해야 15명 이 정도가 나오는 숫자가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도 이렇게 국민의당을 몰아세우고 또 비판 여론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적극 진화 차원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 네. 총원이 299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107명인데 투표한 사람이 102명입니다. 거기서 5명이 빠졌고요. 국민의당에서 한 사람 빠졌죠. 이렇게 6명이 빠졌고 이제 293명이 투표를 했고요. 기권 한 표하고 무효 2표, 이것도 사실상 반대 의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2표가 모자란데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좀 사실은 서로 책임을 이제 저쪽에다 떠밀리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주장이지 진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반대표 찍어놓고 나와가지고 나 찬성했다라고 거짓말을 몇 사람만 해도 이렇게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차라리 정말 기명 투표였으면 속 시원하게 인사에 관한 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희수 후보자는 과연 부적격 후보자였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수자 권익 향상에 힘을 썼고, 소수 의견도 많이 냈고요. 소장으로서 흠결이 없는데 어쨌든 인사청문 인준 과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결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반대표를 많이 던진 거죠? 여러 설명은 하고 있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있을 텐데요. 애초에는 김희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니까 국민의당이 이렇게 쉽게 반대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 좀 시간이 계속 쌓여오면서 여러 변수들이 이제 외적 변수들이 많이 사안들이 터지고 외교 문제 또 다른 인사 문제 등등 이제 야당이 좀 화가 좀 쌓이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막판에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제 국민의당을 딱 캐스팅 보트니까 찍어서 집중적으로 김희수 후보의 예전 헌법재판관 시절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의견을 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집중적으로 아주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냈죠.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좀 압박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들어서면서 좀 어떤 선명 야당을 천명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기조가 좀 번져 있는 이런 영향도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변호수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아주 강하게 했고요. 대표가 된 다음에 명시적으로 김희수 후보자의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 몇 사람은 안철수 대표의 영향 때문에 아마 반대표를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고요. 또 이제 동성애 차별 그 부분도 이제 확실히 이제 영향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이탈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120명 의원 중에서도 단 한 표도 이탈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런 것 저런 걸 다 합쳐서 예상보다 한 10표 정도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김희수 부결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 상당히 어찌 보면 정말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되게 뿌듯해하는 그런 이제 워딩이기도 했는데 사실이죠. 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겠죠, 안철수 대표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 3등을 하고 온갖 비난을 다 들어가면서 지금 대표로 복귀한 이유는 안철수 본인과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감, 이대로 있으면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는 이런 장면을 계속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40명이면 사실 그 엄청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참 특이한 게 국민의당에서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한테 당론 투표를 강요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 자유투표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사실은 뒤에서 좀, 사안에 따라서 이쪽 편을 들었다, 이제 저쪽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책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태도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속 가져갈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칫하면 이제 이런 행태가 민주당하고 현 정부 지지자들한테는, 이제 좀 자유한국당 편을 드는 걸로 또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겠죠.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편을 드는 순간 민주당이 이중되냐, 문재인 정부 이중되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더구나 이제 헌법재판소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사실 그 인물 자체에 대한 것보다 다른 것과 결부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굉장히 명징하게 남아 있는 거죠. 헌재 소장 부결의 주역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는 뭐 책임을 지고 떠안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김희수 후보자 부결에 따른 득실을 따져볼 수 있을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미래 가치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으로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손해라고 봅니다. 네. 예, 단기적으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가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희수 후보자 개인은 별 흠결이 없는데 이건 문재인 네.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 얘기대로 뭐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이 뭘 좀 잘못해서 학력고사에서 떨어뜨리겠다. 뭐 이것하고 이제 같은 태도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찬성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 한번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걸 희생양으로 삼겠다. 이건 정말 사실 무책임한 태도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잘 변명이 잘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됐어요. 서로 지금 또 말폭탄도 서로 주고받고,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언제 형제로 생각한 적이 있냐. 이런 말폭탄도 주고받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관계 지금 아주 지금 험악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벌어진 일이고, 네.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 사실 초반에 강도가 엄청 높았고, 뭐 물론 지금도 계속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숨고르기는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집권당의 당대표, 네. 추미애 대표가 이 국민의당을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과 계속 어떻게 좀 그 손을 잡고 가야 될 입장에서는 썩 좋은 방식은 좀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뭐 골목대장 같다. 뭐 또 뭐 땡깡이라는 땡깡. 표현도 네. 민주당에서 나왔고, 뭐 염치 없는 짓이다. 뭐 등등 해서 이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걸 가뜩이나 이제 자기들도 약간 그 말씀대로 좀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이제 계속 그 여당이 저렇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욕하고 하는 거 도저히 또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반발에 좀 빌미를 좀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약간 반성을 막 하고 싶은데 막 욕하고 또 막 이렇게 반성 안 하냐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면 아이씨 또 뭐 반발심이 생기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은데 싶은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가결에 자신이 있으니까 정세균 의장한테 상정을 요청했을 텐데요. 네. 결과적으로 틀렸죠. 그럼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도 일단 국민들한테 먼저 사죄부터 하고 그다음에 야당 비난을 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아니 우린 잘못한 거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항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 정무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이제 인간이니까 화가 나시겠죠. 그런데 소통수석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목소리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에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화를 낸 것은 이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청와대 정무라인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상황 관리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고 도대체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쪽 개편하는 인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민주당 안에 이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 정무참모들은 이번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 사람들이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분위기가 거의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국민과 싸우면 안 되고 국회와 싸우면 안 되고요. 또 야당과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오래된 금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못마땅해도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또 힘들어도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 직후에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면 더 국민들이나 야당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을 텐데 너무 화를 빨리 내는 바람에 좀 청와대 분노 같은 게 좀 반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부결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당장 이것도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또 가지게 되는 또 사안인데 임명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됐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날리기는 어렵지 않겠냐. 야당으로서도 국민의당으로서도 부담이 크지 않겠냐.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로서는 차라리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간 해서 이제 끝났는데 네. 그러면은 자 김명수 후보자 자체는 그러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거 볼 때 이틀간 청문회를 보면 주로 이제 예상했듯이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고 그래서 그거에서 비롯된 어떤 그 이념적인 잣대로 계속 이제 검증을 하려는 이런 시도 또 이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고 과연 독립성을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법원 행정 운영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흔히 그 앞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올라왔을 때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그 도덕적 흠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인 네. 거죠. 일단 그런 판단인데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이거를 그 자체로만 해서 그 판단을 해줄 거냐 이 문제인데 사실 김희수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에 청와대 여권도 부담이지만 국민의당도 굉장히 부담인 거죠. 왜냐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대법원장까지 좌절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까지도 욕하는 게 후보자들 개인에 대해서라기보다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설득을 하고 해야지 되지 또 뭐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야당을 욕하고 하면 되냐 뭐 이런 불만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들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김명수 후보자 자체에는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어 보인다. 물론 이제 자유투표로 하겠지만 하면서 좀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간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어떤 또 태도를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김희수 후보자 때하고 기본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은 의원들한테 맡긴다, 자유투표에 맡긴다, 이렇게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역시 국민의당 의원 40명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게 좀 냉정한 현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국민의당이 과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데,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이건 도와줄 것이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워낙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또 다음 총선 뭐 2년 반이나 남은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김희수 후보자 때 이제 재미를 본 세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좀 극우 기득권 세력인데 여기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네.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반대를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사실상 여당의 묵인 내지는 동조하에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사실은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사퇴를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죠. 일단은 박성진 후보자 본인이 굉장히 장관을 했으면 하는 의지가 강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김명수 후보자와 이게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그냥 편하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야당이 여러 인사들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연계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 문제를 쥐고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를 좀 뭔가 관철을 시키고 싶은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여당을 통해서 그걸 청와대가 직접 야당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당이 나서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좀 도와줘라. 이 정도의 좀 어느 정도 확신을 얻으면 그때 좀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인 거죠. 실제로 네. 연계한다고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좀 비판을 또 오늘도 하고 있고요. 정치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모든 게 연계될 수밖에 없고요. 연계가 옳다 그러다 논쟁을 할 일은 아닙니다. 청와대 입장은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좀 찬성을 해주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해주면 이 박성진 후보자를 그럼 사퇴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진 후보자 인사 잘못됐다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두말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잘못됐다 입장 표명하고 물리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 깔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나 박성진 후보자 다 빨리 정리가 돼서 진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 없이 빨리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희수 후보자 부결 이틀 뒤인 13일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국민의당 국회 운영의 첫 번째 기준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또 잘못된 길로 가는데 협조하는 건 성공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것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였을까요? 남 탓을 하고 욕할 게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